자, 3과에서는 우리가 벡터 캘큘러스를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the nth order derivative of f of x. f of x가 x의 함수죠. x의 함수의 n차 미분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first order에서 미분하는 법은 f of x에서 어떤 디퍼런셜만큼 시프트하고 거기에서 x를 빼줘서 슬로프를 구한 다음에 h를 제로로 보내게 되면 이것이 f prime of x가 되죠. first order derivative를 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second order derivative, first order derivative를 한 번 더 미분하고 third, fourth 이렇게 high order derivative는 low order derivative를 갖고 미분을 계속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프로덕트 펑션, 이번에는 이제 곡으로 나타낸 함수의 데리버티브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프로덕트의 데리버티브 f of x, g of x 이것의 데리버티브를 구한다 그러면 이것의 전체 미분을 하게 되면 그것은 앞에 걸 미분하고 뒤에 걸 곱하고 앞에 거 미분하지 않고 뒤에 걸 곱하고 하는 형태가 되죠. 이런 걸 증명하는 법은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면 여기에서 f of x를 빼주고 이게 빠졌으니까 f of x를 다시 더해주고 더해주면 이런 식으로 되죠. 이 상태에서 전체에 대해서 h분의 1을 곱해. 여기서 h분의 1을 곱하고 h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앞에 있는 것은 이렇게 되고 뒤에 있는 것은 x 플러스 h 이는 f of x 그리고 이것은 h분의 g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g of x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제 전체에 대해서 limit h goes to 0를 취하게 되면 이것은 f prime of x죠. 그 다음에 이제 limit h가 0로 갈 때 g의 x 플러스 h 이것은 g of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f of x 리밋이 취해지면 이 슬로프는 g 프라임으로 가겠지. 그래서 이것이 답이 f prime of x g 플러스 f g prime of x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걸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f1, f2, f3 이거에다가 미분을 하게 되면 이것은 첫 번째 거 미분, 두 번째, 세 번째 놔두고 두 번째 거 미분, 세 번째 거 미분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이걸 잘 들여다보면 여기 F1, F2, F3가 다 있다라고 치면 얘는 F1 대신에 F1 프라임을 놓고 이것은 F2 대신에 F2 프라임을 놓고 이건 F3 대신에 F3 프라임이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결국에 여기 나와 있는 식처럼 이게 product K가 1에서부터 3까지 갈 때 FK를 해주고 거기에
sum over i equal 1에서부터 3까지 fi 프라임 나누기 fi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해주면 되겠다. 이제 n개 팩터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덕트 펑션의 미분의 경우에는 그거를 여기에 1에서부터 3까지 한 것을 1에부터 n까지 써버리면 되겠습니다. General Leibniz Rule. 자, 이제는 두 개의 곱, 어디 있나요? 두 개의 곱으로 되어 있는 함수를 미분했을 때와 n개의 곱으로 되어 있는 함수를 미분했을 때 그것들을 계산을 했었죠. 자, 이제는 이것이 두 개의 곱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n번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분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f of x가 하나 있었는데 n번 미분한다고 해서 요거 한 개짜리를 계속 미분할 때에는 항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차수만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렇다면 n번을 미분하는데 f하고 g 이 두 개의 팩터가 있는데 n번 미분하게 되면 이것을 f와 g가 미분 당하는 만큼의 개수를 쉐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n번을 예를 들어 이쪽을 k번 미분하고 이쪽을 n-k번 미분하게 되겠죠. 그리고 미분하는 것끼리는 커뮤트해. 자기 자신을 미분한 걸 두 번 미분한 것은 그냥 두 번 미분하고 세 번은 세 번이고. 그래서 얘네들은 순서가 없어. 그래서 결국 n이라고 하는 숫자를 k와 n-k로 나누어서 k는 f에게 주고 n-k는 g에게 주어야 돼. 그러니까 f에게 가는 개수와 g에게 가는 미분자의 개수, 그것은 구별이 되죠. 그렇게 되면 n개를 나열할 때 여기서 k개 그리고 g에 대해서는 n-k만큼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결국 컴비네이션에 해당하지. n개를 나열하는데 일로 간 k개는 서로 구별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k가 구별된 k개수, k번의 미분이 구별되는 횟수만큼 나누어주고 n-k의 미분이 횟수의 미분이 g를 미분할 때 그것의 미분한 개수가 서로 구별 불가능하니까 그걸 구별할 수 있다라는 숫자 n-k 팩토리얼을 나눠준 것이 결국 멀티플리시티가 되겠어요. 손쉽게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fg가 있는데 이것을 두 번 미분하자. 자, 한 번 미분하면 f'g, fg'.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것은 f''g, f'g, 이것은 f'g', fg', 이렇게 되죠. 결국 두 번을 미분해야 되는데 f를 모두 다 두 번을 미분하면 어떻게 해요? 2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0팩토리얼. f 두 번 미분하고 g는 미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1이 나왔고, 자, 요건 f 한 번, g 한 번. 여기 뒤가 빠졌네요. f 한 번, g 한 번 미분한 거니까 두 번 미분하는 데 있어서 f는 한 번 미분하고 구별 불가능하죠. 자, g 두 번. 요거는 2가 되겠지. 요거는 1이고. 그리고 요거는 두 번 미분했는데 f는 미분하지 않고 g를 두 번 미분한 거를 구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2팩토리얼 나눠서 이게 1이 된다. 그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f''g 1 곱하기 f''g 2 곱하기 f'g' 그리고 1 곱하기 fg'. 이게 답이 되겠죠. 결국 이것은 f를 k번 미분하고 g를 n-k번 미분하고
n 팩토리얼, k 팩토리얼, n-k 팩토리얼로 하고 k가 0에서부터 n까지 한 다음에 이때 지금 우리는 n equal 2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제 숫자 2를 대입해 버리게 되면 k가 0, 보자. k가 2, 1, 0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라이프니츠 룰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은 x 크로스 p라고 했었죠. 크로스 프로덕트가 나오는 거다. x가 있고 p가 있다. 지금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를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계산할 때 L equals x 크로스 p. 이것은 i번째 성분은 epsilon ij k xj p k에 해당하죠. 자, 우리가 토크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의 토탈 타임 데리버티브라고 했기 때문에 이 토크를 한번 계산해 보죠. dt분의 d를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작동하는데 지금 우리의 4개의 팩터가 있죠. ei, epsilon ijk, xj, pk 4개의 팩터가 있어. 이것에 대해서 데리버티브를 취해야 되니까 지금 한 번 미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미분한 거 그리고 나머지, 이거 미분한 거 나머지, 이거 미분한 거 나머지, 이거 미분한 거 나머지 4개의 항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알아.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의 유닛 벡터는 엑시스가 시간에 대해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0이 되겠어요. 그리고 epsilon ijk라고 하는 것은 퍼뮤테이션을 주는 그냥 숫자죠. 시간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epsilon 1, 2, 3는 1이고 1, 2, 1, 3 이렇게 even permutation 플러스 1이고 odd permutation은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퍼뮤테이션이 아닌 거 반복되는 숫자가 한 개의 페어라도 나오게 되면 항상 epsilon ijk 0이 된다는 숫자가 되겠죠. 숫자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으니까 ei hat이라는 것과 epsilon ijk는 미분의 작동을 받지 않고 작동하면 다 없어졌으니까 나머지 dt분의 d, xj, pk 이렇게 두 개의 곱을 미분한 형태로 됐어요. 두 개의 곱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놔두고 더하기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 그런 형식으로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ei hat epsilon ijk 그리고 xj dot pk 플러스 ei hat epsilon ijk xj pk dot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 pk라고 하는 것은 모멘텀이니까 질량 곱하기 xk 닷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항은 결국 무엇이 되니? ei hat m이 앞으로 나오고 ei hat epsilon ijk xj 닷 xk 닷 자, 같은 것이 나오니까 이건 시메트릭이죠. 이것은 jk에 대해서 anti-symmetric이죠. symmetric 텐서와 anti-symmetric 텐서가 곱해지면 항상 0이 된다는 걸 앞에서 증명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 남는 것은 ei hat epsilon ijk 그리고 xj pk 닷. 자, pk 닷은 뭐죠? dt분의 dp라고
dt분의 dp, 모멘텀의 타임 데리버티브는 무엇이다? force. 따라서 이것은 I, J는 X, K는 P의 단. 다시 말해 X 플러스 F. 그래서 토크가 나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죠. 다음은 체인 룰이 되겠어요. 체인 룰은 컴포짓 펑션의 미분에 적용되는 거예요. 컴포짓 펑션. 함수가 x의 함수인데 잘 들여다보니까 f라고 하는 함수 안에 argument에 g of x라고 하는 함수를 집어넣은 거다. 그래서 composite function이다. 컴포짓 펑션을 미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거죠. 이 capital F of X를 X로 미분하기 위해서는 F를 통해서 미분해라. F를 통해서 미분한 다음에 또 G를 X로 미분해라. 그래서 여기서 F'이라고 하는 것은 X를 shift한 게 아니라 G의 값을 shift해서 얻어낸 미분이고, 그래서 F를 G에 대해서 미분하고 G를 다시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X에 대해서 미분해서 얻는 것이 되겠죠. 이것은 X 플러스 2 스퀘어를 미분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Y라고 하고 y의 제곱이라고 하고, 그리고 y는 x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이것은 y로 미분하고 y를 x로 미분하고, 그래서 2y dy over dx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2y는 x 플러스 2, y equal x 플러스 2 대입하고, 이것을 dy over dx 하면 1이니까 여기에 2를 해서 이것은 2배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과를 얻는 거죠. 그 바로 무엇을 이용해서 체인 룰, 컴포짓 펑션의 미분을 체인 룰로 얻어내게 된다. Natural exponent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예요. Natural exponent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1 over n, 그리고 그것의 파워가 n이 되는데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어느 리미트로 가더라. 그 리미팅 밸류는 2.718, 281, 281, 828, 459, 045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 무리수가 되겠어요. 이 exponential, 이걸 natural exponent라고 하는데, 이 자연지수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해요. 수많은 물리 계산에 지수 natural exponent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꼭 기억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바이노미얼 익스펜션. 바이노미얼 익스펜션 하기 전에 요 밑에 있는 것이 요 앞에 와 있으면 훨씬 더 좋았겠네요. 1 플러스 1 over n의 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가 이게 2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말고 1 플러스 n 스퀘어 알파 n 큐 베타 이런 식으로 돼서 되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뒤에 1 over n 이상의 파워가 디노미네이터에 있는 친구들은 이
위에 있는 파워가 n이 될 때는 항상 exactly 0가 돼요. 그래서 요것은 여전히 2가 돼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n제곱분의 n세제곱분의 2 이상이 뭐 n 100분의 1 그런 건 당연히 다 0이 되겠죠. n분의 뭐 x n이라고 합시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니? 1 플러스 n분의 x x분의 n 곱하기 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아예 n을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x분의 n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쳐버려요. 그럼 이것은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 n x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안에 있는 것이 내추럴 익스포넨트니까 이게 e to dx가 되게 돼요. 그런 것들을 기억해 놓으면 되겠어요. 다음은 바이노미얼 익스펜션. 바이노미얼 익스펜션은 놈은 그 term이라고 해요. term. 그 항. 근데 by, try, by는 둘이고 try는 세 개고 바이노미얼은 이 항이 두 개인 two terms. expansion은 전개하는 거죠. 이항 전개. 항이 두 개인 놈의 파워가 어떻게 나타난다 했을 때 그 파워 시리즈로 전개하는 것이 되겠어요. 우리는 사실 그 바이노미얼 익스펜션은 요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알면 바로 할 수 있어요. x의 n의 미분은 n, x, n-1 x의 n에 두 번 미분하면 n, n-1 x의 n-2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1 플러스 x의 n제곱을 갖고 알파라고 합니다. 이것에 미분을 하면 알파 1 플러스 x 알파 마이너스 두 번 미분하면 알파 마이너스 1 1 플러스 x 알파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겠죠. 테일러 시리즈 이때 여기에서 전부 다 x 이퀄 0이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이 값이 무엇이냐? 알파. 이것은 알파 마이너스 1. 그 다음은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계수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1 플러스 x의 알파 파워를 f of x라고 하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하게 되면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하면 k equals 0부터 무한대까지 f of k0 이거 맥러린 시리즈죠. x가 0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니까 이렇게 하고 k 팩토리얼 이렇게 되니까 이걸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 그러면 첫 번째 항은 0을 집어넣으면 f of 0 하면 1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요거 first order derivative 알파 그리고 1 팩토리얼 그리고 x의 1 그리고 두 번째 미분 계수는 알파 마이너스 1이고 테일러 시리즈 전개의 k 팩토리얼 2 팩토리얼 넣어주고 x의 제곱이고 이런 식으로 파워 시리즈가 전개가 되는데 바이노미얼 익스펜션은 바로 이러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이용해서 전개한 형태가 되겠어요. 그럼 여기에는 이걸로 끝 맞췄지만 그 다음은 뭐가 되겠어요?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3 그리고 4 팩토리얼의 x 4제곱 등등등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exponential x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exponential x의 미분은 exponential x예요.
exponential AX의 미분은 A exponential AX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아무튼 exponential 펑션의 미분이 exponential X이기 때문에 exponential X의 n번 미분을 하게 되면 그것은 또 exponential X야. 그러면 exponential X를 n번 미분한 다음에 X equal 0을 넣으면 2의 0이 될 거고 그게 1이에요. exponential 펑션은 모든 nth 오더 데리버티브가 제로th 오더에서 무한대 to the infinity까지 x equal 0에서의 미분값이 미분 계수가 1이 되는 함수. 그러니까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했을 때 요 fk of 0 exponential 펑션의 kth 오더 데리버티브를 한 다음에 0을 집어넣는 값이 항상 1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전개에서 fk of 0라고 하는 이 값에다가 여기다가 모두 다 1을 넣으니까 k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의 k제곱 나누기 k 팩토리아 이 시리즈의 무한급수 이 인피니트 파워 시리즈의 썸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다음은 또 재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테일러 시리즈 전개 한식이 있죠. 이때 그 f of a 라고 하는 것은 f of a 플러스 0 0에서 a만큼 식차라는 뜻이죠. 그것은 시그마 k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f of k의 0 그리고 k 팩토리얼의 a의 k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순서를 바꿔 k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가고 이것을 a dx의 d 이것을 k번 무엇의 f of x에 작동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x equal 0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1 over k 팩토리얼을 곱하라 라고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x로 a를 미분하면 0이죠. 그러니까 a dx 제곱을 하면 a dx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무엇인가 있을 텐데 이 상태에서 얘가 이걸 미분하면 0이니까 이건 그냥 옆으로 패스를 해. a제곱 dx제곱 d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a의 n제곱 x를 n번 미분한 것은 a dx라는 오퍼레이터를 n번 작동하라는 거하고 똑같구나.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따라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게 무엇과 같으냐 하면 이것은 f of x가 오른쪽에 있고 k가 0에서 무한대까지 k 팩토리얼 분의 1의 무엇의 k. 자,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것을 exponential 무엇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그 무엇이 무엇이다? 그 무엇이 a dx, a d over dx다. 그래서 a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하고 x equal 이제 0으로 넣어뒀는데 x를 0으로 안 넣으면 어떻게 돼? 저쪽에 0이 x가 되겠지. 그래서 f의 x 플러스 a는 f of x에다가 2의 a dx라는 오퍼레이터를 exponentiate 했다. exponentiate 이렇게 하면 얻을 수가 있어. 그러면
f of x 마이너스 a는 무엇일까요? a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f of x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f of x 마이너스 a는 이 모양이 이렇게 똑같아요. 일로 a만큼 플러스 a만큼 shift한 함수 f of x하고 shape은 똑같고, 그리고 translation을 해서 a만큼 플러스 a만큼 shift 해가지고 이동한 함수를 fx-a라고 해요. 그런 shift한 함수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f of x-a라고 하고, f of x-a는 exponential 위에다가 마이너스 a 그리고 미분, 그것을 올려 태운 그러한 오퍼레이터를 f of x에 작동하며 함수를 shift할 수 있다는 결론이 얻어져요. 자, 그러면 이러한 방식을 x, y, z 세 개의 f가 x, y, z 세 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의 함수이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될까? 이것을 f의 x-a, y-b, z-c 이런 것들을 얻고 싶다면 이것은 순서대로 f의 x-a, y-o 2의 마이너스 a dx d를 하고, 그러면 f의 x, y-b, z-c의 형태가 되겠죠. 자, 이제 y-b라고 하는 것은 또 x, y, z-c에다가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있었던 거 여기 다 가져오고, 그럼 z를 shift한 거 하나만 더 남았네. 그러면 그 똑같은 방식으로 fy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나? 익스포넨셜은 또 다 더할 수 있어. 지금 x, y, z의 미분은 서로 커뮤트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무 때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숫자일 때는 지수 법칙을 쓸 수 있고, 이 오퍼레이터들이 다 서로 커뮤트해요. 커뮤트하는 오퍼레이터들은 다 지수 법칙을 쓸 수 있어. 이렇게 해놓고 요것을 e⁻a 벡터의 그레이디언트 f x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레이디언트를 조금 이따 배우게 될 텐데, 그걸 이용하게 되면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레이디언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기울기와 관련된 거예요. 땅이 이렇게 구배가 있어. 여기 이렇게 컵이 있다. 이게 서피스가 있는데 여기가 높고 낮죠. 이렇게 높이가 낮은 데서 높이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걸 그레이디언트라고 해요. 그레이디언트. 그런 그레이디언트는 다음과 같이 때로는 이 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델타에서 온 거죠. 그 델 오퍼레이터가 스케일러 펑션에 작동했을 때 벡터 필드가 얻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그레이디언트, 어떤 스케일러 펑션의 그레이디언트라고 하고, 그건 벡터 필드로 바뀌게 돼요. 이것은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로 표현했을 때
x축, y축, g축의 그 성분이 각각 x의 편미분, y의 편미분, g의 편미분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이렇게 그레이디언트라고 얘기를 해주죠. 다음은 자, exponential of an n by n square matrix A is defined by 우리가 그 오퍼레이터 다음과 같은 오퍼레이터가 익스포넨셜 위에 올라타는 거를 봤었죠. 자, 오퍼레이터 뿐만 아니라 매트릭스도 익스포넨셜 위에 올라타게 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에서 시작하면 되는데, 익스포넨셜 그 x 그러면 x의 익스포넨셜 함수인데, 이것의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은 간단하게 파워 시리즈로 맥클러린 시리즈의 형태로 우리가 썼던 것을 기억을 해요. 일반적인 테일러 시리즈는 어떤 그 지점을 축소한 상태에서 풀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제로인 지점에서부터 익스펜드 한다라고 생각하면 맥클러린 시리즈로 풀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exponential x라고 하는 것은 k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k 팩토리얼 분의 xk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exponential 그 펑션이었는데, 이것은 x가 0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맥클러린 시리즈를 풀어놓은 것이 되겠죠. 그러면 저기에다가 x 대신에 우리는 조금 아까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를 집어넣기도 했었어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어떤 함수를 쉬프트하는데 쓸 수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x 대신에 매트릭스를 쓰는데, 문제는 매트릭스는 언제나 스퀘어 자기 자신의 곱이 가능한가 라고 했을 때, 어떤 매트릭스와 어떤 매트릭스를 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하고 이거 앞에 있는 것에 로우하고 뒤에 있는 것에 컬럼을 만나게 하는데, 그러려면 이 이빨이 맞아야 돼. 다시 말해, 앞에 있는 거의 컬럼과 뒤에 있는 것의 로우의 개수가 일치해야지 곱을 할 수 있죠. 따라서 이게 A이고 A이고 A의 제곱이라는 걸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에는 A가 로우하고 컬럼의 숫자가 같아야 된다. 그 말은 스퀘어 매트릭스. 스퀘어 매트릭스인 경우에는 A를 알았을 때 A 제곱을 계산할 수 있고 A 세제곱을 계산할 수 있고, 심지어 A의 n제곱 무한히 제곱을 하더라도 다 정의가 잘 된다. 그러면 그것을 요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 포뮬라에다가 x 대신에 x의 k 대신에 a의 k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답이 있다면, 답은 당연히 있겠죠. 답이 있긴 있는데 수렴을 해야 되겠고요. 시리즈로 썼을 때 예를 들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그걸 다 더한다 그러면 그걸 수렴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이버전트한 시리즈는 우리 관심 없고, 이게 파워 시리즈가 수렴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익스포넨셜 어떤 매트릭스를 정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런 걸 했었죠. -a dxd 이런 걸 붙여놓게 되면 오퍼레이터를 집어넣은 것 같은데, 오퍼레이터 집어넣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1/k 팩토리얼에 -a 디퍼런셜 오퍼레이터에 k 파워를 집어넣어가지고 시리즈 익스펜션 했던 거를 기억을 해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 갑시다. 오케이. 자, 2차원 공간에서 회전 변환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로테이셔널 매트릭스의 스트럭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합시다. 우리 그 회전을 델타만큼 하게 되면 유닛 벡터 x축의 유닛 벡터가
돌아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만든다고 했고요. 그리고 y축의 유닛 벡터가 돌아서 여기로 돌아오게 되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형태를 가진다고 했어요. 1, 0이 코사인 사인으로 변환되고 0, 1이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으로 되니까 이미 x, y에 대해서 x1, x2라고 합시다. 그래서 좌표 변환한 상태, 옛날 좌표축을 그대로 이용했을 경우에 컴포넌트들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R 베타라고 했어요. 이 매트릭스들은 커뮤터티브에 일반적으로 회전축이 바뀔 경우에는 커뮤트하지 않는데 한 개의 회전축으로 여러 개의 각도로 돌리게 되면 얘네들은 커뮤트하게 돼.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걸 했었죠. e to the i 알파, e to the i 베타를 곱하면 e to the i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면서 복소수가 2차원 유클리디안 공간에서 그 폴라 앵글이 알파짜리하고 베타짜리인 걸 두 개를 곱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로 회전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여기 x, x1, x2를 세타만큼 돌려. 세타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1. 세타 1을 돌린 다음에 여기 이제 r 세타 1이 되겠죠. 그리고 세타 2만큼 돌리면 여기 r 세타 2를 왼쪽으로 곱해야 되죠. 이렇게 되니까 얘를 곱하면 여기 봅시다.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건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세타 2 이렇게 되고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코사인 사인 더하기 사인 코사인 이렇게 되니까 사인 세타 1 플러스 세타 2 이렇게 돼요.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코사인 사인 코사인인데 둘 다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1 플러스 세타 2 그리고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코사인 그래서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세타 2가 돼요. 그 말은 R의 대신에 세타 1하고 세타 2를 더해서 집어넣은 거하고 똑같다는 말이죠. 그것도 그렇지만 R 세타 1을 세타 2 한 다음에 곱하더라도 똑같은 값을 갖고 있어서 한 축, G축으로 XY 평면상에서 회전을 시켰을 경우에는 커뮤트한다. 같은 방식으로 세타를 n번 반복한다라고 하면 n 세타만큼 돌린 것이 될 것이고 n분의 세타를 n번 반복하면 n분의 세타에다가 n을 곱하는 거니까 r의 세타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그젝트하다. 어프록시메이션이 아니고 이그젝트한 표현이다. 자, 그럼 우리가 코사인과 사인의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이용하게 되면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면 e to the x는 1 플러스 x 플러스 2 팩토리얼의 x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죠. 코사인 세타는 1 빼기 2분의 x
2 팩토리얼분의 x 제곱 플러스 4 팩토리얼의 x 4제곱 이런 식으로 2분 펑션만 나오고요. x라고 합시다. sin x라고 하면 x 마이너스 3 팩토리얼분의 x 세제곱 플러스 5 팩토리얼의 x 5제곱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코사인 n분의 세타와 사인 n분의 세타를 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코사인 n분의 세타와 사인 n분의 세타를 세타 나누기 n이 n에 대해서 세타 나누기 위해서 파워 시리즈 전개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얻을 수가 있죠. 1 빼기 2n 제곱분의 세타 제곱 사인 n분의 세타는 n분의 세타 빼기 3팩토리얼 6n 세제곱에 세타의 세제곱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겠어요. 그러면 우리 R의 n분의 세타는 n이 무한대로 가게 할 지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n을 키워버리면 세타 나누기 n이라고 하는 건 작은 숫자가 되니까 다음과 같은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이 잘 먹게 돼 있어요. 그걸 이용하면 여기에 코사인은 R n분의 세타라고 하면 무슨 코사인은 1 빼기 2 팩토리얼 분의 1 n분의 세타 이런 식으로 돼요. n 제곱분의 세타 제곱 점점점 여기도 코사인 1 빼기 2 팩토리얼 분의 1 n 제곱분의 세타의 제곱 점점점 그 다음에 사인 n분의 세타는 n분의 세타 빼기 3 팩토리얼 분의 n 세제곱분의 세타 세제곱 점점점 여기는 마이너스 n분의 세타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잘 들여다보면 여기에서 11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11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묶어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n분의 세타에 비례하는 양은 요거하고 요거 두 개밖에 없다. 그래서 플러스 n분의 세타 0, 0, 마이너스 1, 1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제곱, 세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을 오더 n 제곱분의 1이라고 하자. 그러면 요것을 n 제곱이 작다라고 하면 날릴 수 있는데 아직은 날리지 말고 이것을 n분의 세타 그리고 n 제곱분의 세타 제곱 이상의 항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R의 세타라고 한 것을 어떻게 썼어요? 이그젝트하게 n분의 세타를 n번 반복하면 된다라고 했고 그것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면 아이덴티티가 나오고 n분의 세타 0,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n 제곱분의 얼마 점점점 이렇게 된 것을 n 제곱한 거가 되고 이제 이것은 이그젝트한데 이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더라도 항상 이 조건은 파이나이트한 세타를 n으로 나눠서 n번 반복하는 거니까 여기서 리미트를 붙이더라도 똑같은 값을 줘야 돼요. 문제는 n 제곱분의 1 이상의 것들은 모두 다 이 익스포넨셜 이거에서 날아가 버리고 오로지 이것은 우리가 익스포넨셜에서 쓴 거하고 똑같지. 이것은 익스포넨셜 세타의 0,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된다. 과연 이것이 맞는가는 계산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파이나이트 로테이션의 매트릭스가 2차원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코사인, 사인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으로 나타나 있었는데 이 친구들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n분의 세타를 n번 반복한 거로 해서 표현했다. 문제는 그것이 어떤 exponential
세타에 아까 어떻게 했어요? 0, 0, 마이너스 1, 1이라고 하는 것을 딱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바로 또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에 여기 있으니까 이거 가져와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이것은 우리가 익스포넨셜의 정의에서 매트릭스 익스포넨셜 k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가고 k 팩토리얼 분의 이거의 k제곱이라고 했죠. 세타의 k제곱 그 다음에 0, 0, 마이너스 1 요것의 k제곱에 해당합니다. 이거를 썸을 하면 돼요. 자, 요걸 0, 마이너스 1, 0이라고 하는 걸 어떤 a라고 합시다. 그러면 a의 제곱은 0, 1, 마이너스 1, 0, 0,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하니까 요것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0이 나오고 0, 마이너스 1. 아, 이거 마이너스 아이덴티티가 되네. 마이너스 아이덴티티니까 이걸 반복을 하게 되면 마치 i의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하고 되게 유사한 거지. 이렇게 되면 a의 2n이라고 두 번 n이 정수라고 할 때 n이 0, 1, 2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할 때 이것은 마이너스 아이덴티티의 n제곱이 될 것이고 이것은 마이너스 1의 n제곱, 아이덴티티의 n제곱. 아이덴티티의 n제곱은 아이덴티티가 마이너스 1의 n이 될 거예요. 그리고 a의 2n 플러스 1 이걸 하면 이것은 a의 2n 에다가 a를 한 번 더 곱한 거죠.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1의 여기에서 n제곱 아이덴티티 a 마이너스 1의 n의 a가 나오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게 되면 이 식을 잘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 최종적인 결과가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형태로 나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에 올라탄 그 익스포넨셜 위에 올라탄 매트릭스는 traceless. 이게 리얼인 경우에 traceless 이고 anti-symmetric이에요. traceless, anti-symmetric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을 일종의 컨티뉴어스 그룹이라고 하는데 로테이션을 할 때는 각도를 연속적으로 매우 작은 0에 가까운 숫자에서부터 찔끔찔끔 바꿔서 큰 숫자로 전환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변환을 할 때 리얼 파라메타, 연속적인 분포를 주는 리얼 파라메타 곱하기 traceless anti-symmetric한 매트릭스의 익스포넨셜로 항상 쓸 수 있다라는 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지금 이 경우에는 2디멘셔널 로테이션al 그룹인데 이 그룹의 제너레이터라고 해요. 다음은 벡터 디퍼런시에이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벡터 디퍼런시에이션, 벡터 미분인데 먼저 디퍼런시에이션을 하려면, 미분을 하려면 그 함수가 필요하죠. 우리 지금 3차원 공간에서 x, y, g와 관련된 벡터 디퍼런시에이션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분의 대상이 되는 함수는 field라고 해요. field라고 하는 것은 x만의 함수, 한 개의 실변수 함수를 field라고 하지 않고 공간 좌표, x, y, z 컴포넌트를 갖고 있는 유클리드 공간 내에 3차원 공간 내 좌표마다 함수의 값이 주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field라고 해요. 수학에 나오는 연산에 나오는 필드가 아니라 electric field, magnetic field 뭐 이런 것처럼
그 물리에 쓰는 field는 공간 좌표, 때로는 시간까지 포함하기도 해요. 그 시간, 공간 좌표에 이 아규먼트로 갖는 함수, 그것을 time independent field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간 좌표에 따라서도, 그 시간에 따라서도 그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시간에 따라 값이 바뀔 때는 time dependent field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time dependent field와 time independent field가 있고, 그 필드의 함수 값이 한 개의 숫자, 리얼 넘버와 같은 스칼라로 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스칼라 필드라고 하고, 그리고 그 함수의 값이 XYZ 컴포넌트를 갖고 있는 벡터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벡터 필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스칼라 필드와 벡터 필드를 미분하는 오퍼레이터, 그리고 미분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다음은 parity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Parity is an operation that transforms a polar displacement vector as. 자, 먼저 그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공부한 rotational transformation을 따르는 폴라 벡터의 rotational transform과 동일한 벡터 트랜스폼을 할 동일한 회전 변환을 할 때 그것을 벡터라고 하는데, 벡터에는 두 가지의 벡터가 있어요. 폴라 벡터와 엑시얼 벡터가 있는데, 폴라 벡터는 x 위치와 같은 것을 폴라 벡터라고 해요. 시간은 스칼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위치 벡터 x가 있으면 x가 시간에 따라 뭐 x 플러스 t 플러스 델타 t 빼기 x의 t, 이걸 갖다 우리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죠. x가 벡터이고 x의 리니어 컨비네이션도 벡터예요. 그죠? 그러니까 xt 플러스 델타 t 빼기 xt는 벡터야. 여기서 이 벡터를 스칼라 델타 t로 나누어 줬어.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velocity라고 하죠. average velocity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델타 t를 0으로 보내게 되면 instantaneous velocity가 얻어지게 되죠. 저 velocity는 결국 그 폴라 벡터인 x의 디퍼런스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벡터이고 벡터를 스칼라인 델타 t로 나누었기 때문에 velocity는 벡터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acceleration도 벡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x, v, a 이런 그 displacement, velocity, acceleration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벡터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벡터들은 x 대신에 x를 마이너스 x로 좌표, 그러니까 displacement 같은 경우는 좌표가 돼요. x를 마이너스 x로 변환하는 것을 parity라고 하는데,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면 x가 한 개만 있으니까 odd power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x를 마이너스 x로 변화하는 원점 대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걸 하게 되면 얘네들은 부호를 바꾸게 돼요. 벡터의 특성은 로테이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을 따르고, 로테이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컴포넌트가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xi 프라임은 rij, xj 이렇게 되는 로테이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을 따르고, 패리티에 대해서는 그냥 부호만 바뀌고 크기는 그대로이고 방향만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걸 패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리티 네거티브인 것이 벡터이고, 근데 패리티에 대해서 포지티브인 것이 있어요. 패리티의 포지티브인 것을 엑시얼 벡터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 x하고 p가 있어요. xp는 mv니까 벡터이고 벡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벡터이고 v도 벡터예요. 그런데 앵글러 모멘텀, 오비탈 앵글러 모멘텀은 x 크로스 p, 요것도 벡터 트랜스포메이션을 똑같이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패리티를 준다. 패리티를 주면 x를 마이너스 x로 보내고 p를 마이너스 p로 보내야 되겠죠. 왜냐하면
x도 벡터이고 v도 벡터니까 벡터니까 parity에서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parity를 줬을 때 x는 마이너스 x, p는 마이너스 p. 따라서 L은 어디로 가는? L이 마이너스 L로 가는 게 아니라 L이 parity에 대해서 그대로 L로 가게 돼요. 이러한 것을 axial 벡터라고 해요. axial 벡터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와 같이 A에다가 어떤 A라는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가 parity operation을 해서 부호를 바꾸지 않고 로테이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을 만족하는데 parity에 대해서 부호를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 axial 벡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스케일러가 되겠어요. 스케일러, t 같은 거 스케일러라고 했는데 벡터들을 갖고 스케일러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x, x의 스퀘어,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의 스퀘어, 거리의 제곱, 이런 것들은 parity를 주게 되면 x가 마이너스 x로 가는데 x가 두 개씩 even 넘버가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돼서 부호가 바뀌지 않아요. 따라서 이것은 부호를 바꾸지 않고 로테이션에 대해서 컴포넌트가 없어요. 로테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고 그리고 parity가 positive인 것, 그것을 우리는 스케일러라고 해요. 그래서 위치마다 어떤 함수가 되는데 그 위치를 바꿨는데도 그 값이 바뀌지 않는다. 예를 들어 쿨롱 인터랙션 포텐셜 1 over R에 비례한 나머지는 상수가 되어 있고 R이라고 하는 것은 X라는 벡터의 크기이기 때문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이거인데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R이라는 건 바뀌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스케일러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electrostatic potential 1 over R 곱하기 1 over 4파이 엡실론 제로의 차지, 프로덕트 이런 거, electrostatic potential energy 이런 것들은 스케일러가 되겠어요. 로테이션에 대해서 바뀌지 않는 것을 스케일러라고 했는데 parity에 대해서 이분이어야 하는데 로테이션에 대해서 바뀌지를 않으면서 하지만 parity를 주면 부호가 바뀌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수도 스케일러라고 해요. 우리가 A, B, C 세 개의 벡터가 있어요. 얘네들은 다 parity odd가 되겠죠. 그래서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 A 크로스 B 닷 C라고 하는 이런 걸 만들면 이것은 스케일러가 되는데 문제는 그냥 순전한 스케일러가 아니라 다시 말해 로테이션에 대해서 바뀌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parity를 주게 되면 A가 마이너스 A, B가 마이너스 B, 그리고 C가 마이너스 C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마이너스 1의 세제곱에 A 크로스 B 닷 C 원래의 값 parity를 주게 되면 원래 값에 비해서 마이너스가 하나 더 튀어나오게 되죠. 스케일러와 같은 경우에는 부호를 바꿔도 전체 값이 부호가 바뀌지 않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도 스케일러라고 얘기해요. 다음은 그레이디언트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어요. 그레이디언트는 스케일러 펑션이 있는데 그레이디언트를 하게 되면 그것이 벡터로 바뀌는데 어떻게 E1 hat 라운드 x1 라운드 5 x의 1에 대한 편미분이 E1 성분이 되고 E3 세 개의 축에 대해서 모두 다 그 편미분을 해서 각각의 편미분을 그 성분으로 갖는 것을 gradient of a scalar field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1, 2, 3에 대해서 다 sum 해야 되니까 그래서 I 이렇게 해서 쓰게 된 거죠. 자, 간단한 스케일러 펑션의 gradient를 구해보기로 합시다. 먼저 RA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을 R이라고 얘기해요. 이 R의 그레이디언트를 붙이는 걸 먼저 생각해 봅시다. R을 x1에 대해서 편미분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스퀘어 루트 이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미분하는 체인 룰, 요것을 미분하면 2배 루트가 되겠죠. 그리고 x1으로 요것을 편미분하면 요것 두 개는 다 없어지고 요것만 2배의 x1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값은 x1 나누기 r이 되겠죠. 동일한 방식으로 라운드 r 나누기 라운드 xi 요렇게 해서 r을 xi로 편미분하면 xi 나누기 r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레이디언트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gradient of r을 구한다면 이 i hat 라운드 xi 라운드 r을 해야 되는데 그 값은 이미 여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i hat xi 나누기 r이 될 것이고 요거 두 개를 곱한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바로 x 벡터 자신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x를 r로 나눈 것이다. x를 r로 나눴다는 것은 이것은 x라고 하는 것을 x의 절대값으로 나눴다는 거고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눈 그 벡터를 뭐래요? x의 방향의 유닛 벡터. 보통 우리는 레이디얼 방향이니까 레이디얼 유닛 벡터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활용해서 그 r 말고 r의 함수로 되어 있는 f of r이라고 하는 스케일러 필드를 스케일러 필드의 그레이디언트를 한번 구해 보기로 합시다. 자, f of r의 그레이디언트는 ei hat round xi round fr이 되겠죠. 자, xi로 fr을 편미분해야 하니까 우리는 체인 룰을 써서 이건 싱글 베리어블 펑션이니까 r로 f를 미분하고 그 다음에 xi로 r을 xi로 편미분하면 돼요. 근데 그 값은 어떻게? 여기에 나와 있죠.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죠. 그래서 이 i hat df of dr xi. 자, 요걸 붙여주면 결국 이 i hat df of dr er이라고 er hat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답이 잘 나와 있죠. 일치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은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해보기로 합시다. 다이버전스란 어떤 벡터 필드에 작동하는데 다이버전스가 벡터 필드가 이렇게 방사된다. 어느 한 지점을 기준해서 나오는 거 이걸 다이버지 한다고 그래요. 이게 일종의 소스가 되는, 필드의 소스가 되는 건데, 일렉트릭 필드 같은 게 차지가 있으면, 차지가 있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방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만약에 차지가 포지티브 차지일 때는 바깥으로 나가고, 네거티브 차지가 될 때는 안으로 다 밀려 들어오겠죠. 그래서, 일렉트릭 차지가 포지티브 일렉트릭 차지가 됐을 때는 다이버전스가 포지티브가 되고 네거티브가 되었을 때는 다이버전스가 네거티브 차지가 되고 일렉트릭 필드가 안으로 들어와서 그 일렉트릭 필드의 다이버전스는 네거티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구하느냐? 다이버전스는
벡터가 이렇게 벡터 필드가 있으면 벡터 필드가 E1 hat, V1 등등등 EI hat, VI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을 텐데 divergence of a vector field라고 하면 X1으로 V1을 편미분 하고 X2로 두 번째 성분을 편미분 하고 G 컴포넌트를 X3로 편미분해서 다 더한 것을 다이버전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 이것은 라운드 VI over 라운드 XI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 말고 우리가 또 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컬은 뱅글뱅글 돌아갈 때 컬,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을 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로 가려고 했더니 이 성분이 생겼죠. 일로 갔더니 이 성분이 생겼죠. 컬은 진행하는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벡터 필드의 성분이 바뀔 때 컬의 값이 변한다라고 얘기해요. 컬의 값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그 컬은 크로스 프로덕트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E, I, hat, epsilon, I, J, K XJ로 V의 K를 편미분해서 이렇게 해서 IJK에 대해서 다 썸하게 되면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첫 번째 성분으로 쓰면 E1, epsilon 1, JK, 라운드 XJ, 라운드 VK 등등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 성분만 보면 epsilon 1, 2, 3, 3, 1이 있으니까 2, 2로 3를 미분하고 3로 2를 편미분해서 한 게 이제 첫 번째 성분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 2는 epsilon 2, 3, 1 3로 1을 미분하고 1으로 3를 미분하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3는 epsilon 3, 1, 2가 플러스 2, 1이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6개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음은 라플라시안에 대해서 공부하겠어요. 라플라시안은 요거 그레이디언트 델 오퍼레이터들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로 써요. 봅시다. 그럼 EI hat 라운드 XI 닷 EJ hat 라운드 XJ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것은 상수, 카테시안 유닛 벡터들은 상수이니까 이건 편미분을 해도 다 없어져요. 그래서 요것은 EI hat EJ hat 라운드 XI 라운드 XJ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데 요것은 크로네커 델타 IJ야. 요것을 이용하게 되면 결국 요게 두 개가 같아지면서 라운드 XI 스퀘어 라운드 스퀘어. 다시 말해 라운드 X1 스퀘어 라운드 스퀘어 라운드 스퀘어 라운드 X2 스퀘어 라운드 스퀘어 라운드 X3 스퀘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진도를 나가는데 편미분이 막 섞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건데 좀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X의 편미분이 있고 X의 편미분이 있어요. 이거 그냥 X 이렇게 쓰면 되겠죠. 구별 가능. 구별할 수가 없어요. X하고 Y하고 편미분을 하고 그리고 X로 편미분하고 Y로 편미분하고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모든 축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면 이 두 개의 오퍼레이터는 동일한 오퍼레이터로 봐요. 그래서
서로 같은 변수에 대한 편미분이 여러 개 있다. 그럼 그걸 그 개수만큼 여러 번 미분한 형태가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변수에 대한 미분은 서로 커뮤트한다. 순서를 바꿔도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xi에 대한 편미분과 xj에 대한 편미분이 있다면 xj로 먼저 편미분한 것과 i를 먼저 편미분한 것과 항상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합시다.